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나이트 오브 컵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이 나이트가 타고 있는 말에 여기 발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완즈는 뭘까? 앞발 두 개가 위로 많이 치켜떨어져서 이랴! 막 출발하려는 의지로서의 열정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개가 들려있는데 여기 하나 살짝 콩 여기 하나야. 그리고 말머리도 앞으로 갈지 아니면 휙 선에서 저쪽으로 되돌아갈지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주제가 뭐냐면 갈등의 직면이야. 요 강을 건너서 다른 영역으로 갈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되돌아갈 것인지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서 있는 상황 요거거든. 역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랑 문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에 대한 그런 갈등이 예상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현재 남자친구의 속마음 연애하는 친구야. 그럼 연애하는 남자친구의 속마음인데 요거야. 2번, 3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즉 여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로맨스, 사랑이죠. 정서적인 측면에서 끌려, 굉장히 끌려. 그런데 거기에 확 몰입해서 강을 건너는 거야. 강을 건넌다는 게 뭘까? 그렇지. 오늘 밤 오빠랑 같이 있을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완전히 몰입해서 빠질 것인지. 그래서 내밀한 감정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가면은 안 돼. 지금은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래방이나 가자라고 2차를 선정하는 거죠. 즉 현재 남자친구의 속마음은 뭐야? 일단 영화관도 가고 저녁밥도 먹었어. 이제 2차 가야 되잖아. 거기를 술집으로 갈지 노래방으로 갈지 아니면 오빠랑 같이 밤을 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서 갈등 중인 거예요. 왜 갈등할까? 거기로 넘어가려면 책임이라는 짐을 지어야 돼요. 연애 수준이 그러니까. 얘는 진지한 만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금은 알아가는 단계니까 그냥 즐겁게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술 마시는 분위기에서 한 번 더 으쌰쌰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만 하자라고 어느 선에서 지금 이 연애를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죠. 즉 방임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진지한 완벽히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진지한 연애 사이와 그냥 친구 사이로서의 즐겁고 그런 만남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이트 상황을 연출할 것이냐에서의 갈등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줬던 카드예요. 속속 내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카드 보죠. 이 카드도 굉장히 기억이 남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해석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딱 이 카드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남편의 속마음하고 넘겼습니다. 앞뒤 전후 상황 몰랐어요. 그냥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싶대서 요즘 계속 전화를 한다니까. 그래서 남편의 속마음을 딱 폈는데 이 카드여서 제가 넘기자마자 어이쿠야 길에 서 있는데 그냥 길 한복판에서 서 있는 카드야.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 얘는 왜 집에 안 있을까? 왜 밖에서 헤매지? 그랬는데 그렇더라고. 애매한 관계래요. 이혼한 건 아닌데 별거도 아닌데 그냥 남편은 밖에서 생활을 해. 집에 안 온 지 너무 오래됐어. 아이들하고 딸 두 아이는 밖에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내는 기도 한데 매번 잘 지내진 않지만 근데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관계인 거야. 그런데 전화가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를 받아들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은 또 역시 길에 서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온다 치자. 즉 예를 들면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 걸 선택했어. 즉 남편으로서 돌아가겠다고 선택한다면 남편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일정량의 경제 활동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생활비로서 줘야 되잖아. 남편이니까.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매일 들어와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며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와 협약이라는 걸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영역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여전히 본인만의 자유로운 삶, 그냥 들개 같은 삶이죠. 길바닥에서 도는 삶. 그런 삶을 그냥 추구해서 나 스스로 나를 방임한 채 혹은 아내를 방임한 채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은지에 대한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떠보는 거지, 전화로. 얘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을 반드시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집에 들여라. 그 약속을 한다면. 첫 번째, 매달 100만 원씩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100만 원씩을 경제로서 아내에게 준다. 예를 들자면 100만 원. 꼭 100만 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형편에 닿는 한 일정 부분은 경제 부분을 책임지고 또 집에 들어올 것이면 매일매일 아내와 소통해야지. 저녁밥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의 어디가 사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언제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연락에 대한 매일매일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는 거. 거기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확약을 받고 집에 들이지 말고 더 얘기했어요. 이 사람 성향상 들깨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달간 아니지 한 달간은 안 되겠다. 3달간 여행 연습을 해라.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을 건너지 말라는 상태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3달 동안 꼬박꼬박 50이면 50, 100이면 100 아내에게 줄 돈을 줘라. 그동안 안 줬으니까. 그리고 3달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본인의 일과 본인의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아내에게 보고란 말은 좀 그렇지만 아내와 소통을 하는 거를 연습시켜라. 3달 동안. 그걸 잘 지킨다면 그때 당신 들어와도 돼요. 라고 해라. 미리 받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무슨 상황이야? 책임을 완벽히 지려고도 안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혼이라는 걸로 완전히 갈라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들깨 생활로서 길바닥에 있는 인생이거든. 그런 사람을 어찌 믿고 들이냐고. 네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네가 괴롭다. 이 남편 때문에 늘 일상이 힘들 거다. 늘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 차려줘야 되고 건강 신경 써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냐. 10년 내내 그렇게 들깨 생활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3달 동안 미리 선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그래서 완전히 책임이라는 거를 실제 성취물로서 3달 동안 지키는지를 꼭 확인 받고서 그때서야 남편을 집에 들여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카드예요. 그 이유를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람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화하는 것도 그냥 떠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틀 3일 또 집에 왔다가 또 들깨 생활을 할걸? 그리고 또 전화하고 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들깨 생활을 나갈걸? 그걸 왜 반복하냐고 얘기했던 카드가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로맨스, 사랑, 정, 가족이라는 거에 끌리고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밀한 감정을 나누길 주저하면서 갈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남편으로서 몰입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히 또 남으로 완전히 갈라서는 남으로 가기도 또 조금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늘 머무르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째 갈게요. 우리 부부의 전생은 그렇지. 그냥 이런 사이였지. 밀당 관계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 늘 깊은 관계이길 바라는 뜻 바라지 않고 바라는 뜻 했지만 그렇게 이어지질 못하고 그리고 늘 책임과 방임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었죠. 그러니까 연인은 연인인데 결국 부부로 맺어지지도 않고 가볍게 만나는 연인인 듯 하면서 또 어떤 날은 또 몹시도 끌려서 만나는 사이가 됐다가
또 그렇지 못하고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이면 또 도망가듯이 서로에게 물러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까닭에 전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이번 생애에서는 뭘 해야 돼? 완전히 부부로서 몰입해서 완벽하게 내밀한 감정을 온통 소울메이트로서 내 영혼은 당신의 영혼이요 당신의 영혼은 곧 나의 영혼이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부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이혼해서 남남이 되든지 가타부타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완전히 한쪽을 선택해서 몰입하는 이번 생을 맞이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저 저도 아닌 관계가 전생에도 보였기 때문에. 자, 환생은 왜 합니까? 왜 그런 전생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 전생에는 못다한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그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번 생에서는 전생에 이도저도 아닌 관계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로서의 확약이 지금 부부니까 완전히 몰입하는 내밀한 소울메이트로서의 동반자의 개념으로 갈 것인지 완전히 각자의 삶으로 갈 것인지를 정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대면대면한 부부 같은 부부 아닌 부부 같은 사이로 지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전생의 답보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다음 생에 또 환생한다면 역시 두 사람은 그런 관계로 또 만나요. 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생의 개념은 보통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를 찾기 위해서 전생 체험, 트라우마 체험, 무언가를 찾는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미해결된 과제, 내재된 무의식에 담겨져 있던 참된 내 모습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는 연습이 바로 전생 체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역방향 해석 이어갈게요.